해본 20, 30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토익 강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수는 무려 온 오프라인을 합쳐서 30만 명. 방학 땐 평균 3, 4천여 명이, 또 학기 중에는 1,500여 명이 수강하는 스타 강사인데요. 10억대 연봉 강사,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멘토 등 화려한 수식어를 자신의 이름 석자 앞에 달고 있는 유수연 씨 오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책으로 만나 뵙던 저자였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느낌이 달라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영어가 필수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창 방학 때라서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요즘 일정을 보면요. 일단은 뭐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장 강의가 가장 핵심이니까 현장 강의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매일 하고요, 오전에. 네. 그 다음에 주말에 또 4시간에서 6시간 항상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회의, 그러니까 팀원들이나 혹은 뭐 임원진들 미팅 다 따로따로 있어요. 두세 시간 정도 하루에 쓰고 동영상 촬영이 한 3시간 정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특강이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있고, 그다음 방송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책 작업, 그리고 이번 신규 사업 저희가 또 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런 준비들에서 좀 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르겠어요.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영어에 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뭐 주로 어떤 질문들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뭐 이런 거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거든요.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시기엔 상당히 힘든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간과 목표를 정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수단을 작은 걸 하나 정해서 한번 정복을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미드라 정복을 하시든지 뭐 그래머 뉴스라든지 이제 이런 문법책을 하나 정독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하여튼 끝을 보시는 게 작은 거라도 그러면 자기의 감각, 성향, 그 앞으로 공부 방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작은 것부터 끝을 보려고 해라.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유수연 하는지 조금은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지 오늘 차근차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시간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취업이 어렵고. 그런데 어느 시대나 사실 취업은 어려웠거든요. 어느 시대나 어려웠고 사실 현실이란 건 누구에게나 항상 나름의 이유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집안의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학벌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향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항상 힘든 게 현실인데 조금 더 힘들고 덜 힘들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워낙 취업이 힘드니까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래도 전 세대들은 대학만 나오면 취업은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시대나 나름대로 불평등했던 것 같아요. 평등했던 시대를 역사상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걸 깨고 나갔던 것들은 개인들이고 개인들이 모여서 또 사회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외모, 제 성격, 제 집안, 제 학벌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이제 그 사회마다의 들이대는 잣대 지금은 토익이나 이런 스펙들이지만 당시에도 뭐 많은 잣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어떤 것들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게 바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먼저 그러니까 결국은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하나씩 바꿔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하는 문구 중에 하나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차근차근 펴보느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시대의 불평등에 너무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다면 유수영 강사는 그 존재감 확실하게 찾으신 건데 내가 강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은 뭐 언제 가장 먼저 하게 되신 거예요? 강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제가 30살쯤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학 시절 다 마치고 외국에서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30살이 다 돼서 아무리 영국에서 석사를 했고 외국에서 직장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 경력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디로 취업할지에 대한 이제 사실은 많은 분석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 시장 분석이죠. 네. 시장을 쭉 분석해보고 나를 분석해보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교육시장이 내가 가장 개인으로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성향, 표출 욕구가 강하고 뭐 이런 성향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뚜렷하게 인맥이나 학벌이나 경력이 없다 해도 하나의 상품성만을 갖고 승부를 걸 수 있고 네.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개인인 나를 이길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강사라는 길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분석과 전략이 가능했던 것도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유학길에 오르게 된 그 배경이 참 궁금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일단 이제 사회 나가려니까 막막하죠. 예, 그리고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네. 영어도 못하고 학교도 유명한 학교가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사회에 나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활 4년 동안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네.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모아놨던 돈을 갖고 내가 뭔가 다른 기회를 잡아봐야 되고 다른 세상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3개월? 이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나갔던 건데 거기서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럼 호주에 가서 이제 처음 영어라는 어떤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됐을 때 그게 생각만큼 쉽게 잘 이렇게 배워지던가요? 워낙 영어를 못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남의 나라 말이란 거에 대한 거부감, 암기 과목이란 거부감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 상황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다른 대부분의 평균적인 연수생들 네네. 보다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면 너는 혼자서 다니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혼자 다니면 손짓 발짓을 하면서 집을 찾아올 수 있는데 너는 손짓 발짓을 해도 못 찾아온다. 그냥 바로 국제 미하다. 네. 이럴 정도로 이제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갔어요. 가서 오히려 그게 또 저한테는 나름대로 유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그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외우고 있었던 단어, 개수 막 이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이 부딪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그러면서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게 내가 영어에 대한 어설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또 나름대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한국식 문법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예 신경 안 쓰는 신생아 거죠. 수준으로 막 이렇게 흡수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신경 안 썼던 거죠. 일단 무식하니까. 그게 용감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떠들고 오히려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내가 떠들어 놓고도 이제 내가 한 말도 들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들리면서 아, 여기에는 쟤네들은 뭐 관사를 이럴 때 쓰는구나. 이럴 때는 ing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거꾸로 입이 먼저 트이고 문법식을 본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먼저 좀 익힌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예, 원래 말이 많은 게 유리한 게요. 일단 막 떠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서 듣는구나. 어디부터 못 알아듣는구나. 이게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면 네. 어디를 고쳐야겠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은 상당히 힘들죠. 그거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고, 뭐 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호주 친구들이 그때 대학생들이었으니까 그 착하고 어리고 그래서 참 내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이제 제가 신선한 경험이었겠죠. 그럼 이제 호주에 가서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생활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고 영국으로 이제 석사를 공부하러 갔었을 때 그때도 아직까지는 뭐 내가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영국에서 취직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 저 영국이 이제 3학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석사가 끝나는 과정인데 네네. 첫 학기, 그러니까 첫 3개월을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어요, 취업을. 거기도 취업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 하다 안 돼서 미국으로 원서를 넣고 오케이가 나서 작업수가 나서 2주 만에 워킹 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자 받기도 훨씬 더 편했고 그다음에 고학력자들 취업 시장이 미국이 훨씬 더 수월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취업을 굉장히 희망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한 그런 직업을 뒤로 하고 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신 건가요? 저는 영국에서 IMF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1997년도일 거예요, IMF가. 그때 제가 석사 과정을 중단하고 1년 넘게 한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그러니까 저를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주 평범한 집이라서 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했을 때 집안을 버틸 힘을 갖는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이런 걸 갖는 존재가 사실 저희 집에서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제가 장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저는 살아남겠죠.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한국에 더 온다면 내가 나이 40, 50이 돼서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경쟁력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잘 나가도 나이 40, 50된 아줌마가 영어 좀 잘한다고 새로 직장을 잡거나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가족이 있고 한국에 네.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 혼자 여기에 눌러앉으면 나를 안 건드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언젠가 다시 소환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다 늙어서 소환되면 더 힘들겠다. 그때 IMF 때 겪었던 기억 때문에 내가 어디서 자리를 잡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서 온 게 결정할 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 내의 버팀목으로서 유수연 씨가 뭐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돌고 돌아온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뭐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찾아낸 변화의 과정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의 성공 비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